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 연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 홀더분들은 기운이 좀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법원이 이번 사건의 본질에 좀 더 다가서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리플 소송의 핵심 쟁점은 왜 SEC가 XRP를 증권으로 판단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더는 증권이 아닌데 왜 XRP는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하면 소송은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XRP가 이더를 비롯한 다른 토큰들과 다르게 빼도 박도 못할 근거를 통해 증권으로 입증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SEC는 왜 유독 XRP만 증권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라 네번 판사는 SEC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라고 명령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SEC가 적용한 1930년대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 적용 기준을 의미합니다. 80년 전 기준을 어떻게 XRP에 적용해서 이걸 증권으로 판단했는지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5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SEC를 압박하는 핵심을 건드리는 내용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리는 걸 보면 소송이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도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리플 소송의 해결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6만 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칫 5만 달러대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시된 가운데 여러 지표들은 여전히 강세장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 속보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본 뒤에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소송이 그동안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것은 아무리 리플사가 소송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해도 SEC가 버티기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XRP가 왜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면 될 간단한 사건인데 SEC는 이걸 제시하지 못하고 추가 소송 연장만 계속 신청을 하면서 빈축을 샀습니다. SEC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에는 SEC를 향해서 소송의 핵심에 대한 답을 제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체 뭘 근거로 XRP를 증권으로 판단했느냐는 겁니다. 사라 네번 판사는 SEC를 향해서 XRP 판매가 왜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리플이 XRP 가격 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XRP 판매 전에 XRP 레저가 완전히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리플이 SEC에 한 질문은 지나치게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리플이 SEC에 대해서 29,947건의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법원은 SEC가 신청한 비합리적이고 부담스러운 질문에 모두 응답하지 않도록 한 보호 조치는 승낙했습니다. 정리하면 쓸데없이 복잡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질문은 다 빼고 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적인 것을 법원이 콕 집어서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위 테스트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건데, 먼저 SEC가 소송 당시 주장했던 내용들, 이것들부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크립토 리플리가 정리했습니다. SEC의 핵심 주장은 XRP가 증권이라는 겁니다.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XRP가 투자 계약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증권법에 따라 XRP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했지만 리플랩스는 이런 등록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XRP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SEC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보면 XRP를 왜 증권으로 판단했는지 이런저런 근거들도 담겨 있습니다. SEC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투자자들은 XRP의 가치 상승이 리플랩스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합리적 기대를 리플랩스가 직접 투자자들에게 심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때부터 리플랩스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XRP에 대한 상당하고 의미 있는 기업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그 결과 대외적으로 투자자 수익이 프로젝트 수익과 연결됐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SEC는 특히 XRP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XRP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이에 따라서 더 높은 가격에 XRP를 매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플랩스의 XRP 관련 사업 전략이 성공할지 여부가 XRP 보유자들의 수익 발생 여부와 연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투자자가 가격 인상 효과를 같은 비율로 누리게 된다는 점도 SEC가 XRP 투자자들이 공통의 이해 관계 아래에서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한 중요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SEC의 소장 내용을 정리해보면 1930년대 하위 테스트의 기준에 XRP를 잘 끼워 넣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적잖은 맹점들이 존재합니다. SEC의 주장대로라면 XRP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합니다. 이더리움은 물론 에이다 등 주요 암호화폐들은 모두 미등록 증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SEC는 XRP가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실제 어딘가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통화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SEC의 스텝은 한 번 더 꼬이게 됩니다. 이미 아시아 지역의 국제 송금 패권을 리플이 장악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독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XRP인데 과연 SEC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저 역시 엄청 많이 궁금합니다. XRP 홀더분들을 응원합니다. 기운 내세요. 지금까지 크립토 리플리였습니다. 결국 SEC가 모두를 수긍하게 만들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XRP가 왜 증권인지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더리움이 비증권인지를 함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암호화폐들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XRP만 소송의 대상이 됐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존 디튼 변호사를 필두로 XRP 홀더들의 입장을 법원에서 증언할 수 있게 된 만큼 이 과정에서 SEC의 석연찮은 여러 의혹들 역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가 소송을 통해 일회성 규제를 벌여왔던 과거의 악습이 이번 리플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좀 끊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긴 했습니다. 리플 소송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면 리플과 XRP가 하늘 위로 날아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데이비드 곡슈타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EC와 리플의 법적 분쟁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될 경우에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해결되면 SEC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명확성을 제시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곧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와의 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무난하게 합의가 될 가능성 이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4% 가까이 빠지면서 코인 시장의 대장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강력한 랠리 이후에 강력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들은 이번 강세장에서 아직 많은 추가 상승 추진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의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의 차이를 측정하는 MVRV-Z 스코어의 경우에 10월 들어서 3.91배로 2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는 자산이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역사적으로 강세장의 마지막 단계를 구분하는 5.0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현재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강세장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해당 지표는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하게 늘어진 것 같지는 않고 가격 랠리가 지속될 여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스프레드를 측정하는 메이어 멀티플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강세장이 아직 고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메이어 멀티플은 5개월 최고치인 1.39로 상승했지만 이전 강세장의 고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2.4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를 향해서 랠리를 지속할 것이라는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데스크는 10만 달러를 향한 상승은 순탄치 않을 수도 있고 시장의 레버리지 정도에 따라서 후퇴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두 번째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발키리 스트래티지 ETF가 나스닥에 정식으로 상장된 겁니다. 발키리에 이어서 바네크 비트코인 선물 ETF 역시 정식 상장을 다음 주쯤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이슈 자체가 시세에 급격한 영향을 주는 타이밍은 이제 조금은 지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물 ETF 출시와 알트코인 ETF 출시 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파월 연준 의장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일론 머스크는 하필 이 타이밍에 도치코인 띄우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크립토 로미가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73.94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4.8포인트 하락했고 나스닥 역시 125.5포인트 하락하면서 15,095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스냅의 주가가 애플의 사생활 보호 규정의 변화로 인해서 회사가 광고 수익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히며 26%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등의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테슬라 주가는 실적 호조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중 91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시가총액도 8,8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특히 자신이 도치코인으로 전세계 첫 조만장자 반열에 올라갈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직접 가격을 띄운 도치코인이 요즘 도통 움직일 모습을 보이지 않자 적극적으로 띄우려는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도 주목받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남아프리카 은행 주최 온라인 패널 토론회에 참석해서 나는 테이퍼링에 나서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11월 2일부터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부분은 시장의 안도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로미였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투자를 하지 말라. 미국 파이낸셜 서비스인 DLB의 CEO 데비 블로이드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에 익숙하지 않다면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지키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충분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투자하지 말라. 돈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약간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지만 큰 위험은 감수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자의 기본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에서 꽤 와닿는 멘트였는데 이런 말들은 왜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잘 숙지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